네, 안녕하세요. 일반학 5장 연습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는 문제 숫자가 꽤 많이 있죠. 계산할 것도 많아서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3번인데요. 기체를 압축하는데 47줄의 일이 행해졌다. 이제 여기서 부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압축한다라고 하면은 델타 V가 음수인 것을 의미를 하죠. W는 마이너스 P 델타 V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W의 부호는 양수가 되겠네요. 47줄의 일이 행해졌다라는 것은 플러스 47줄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결과로서 93줄의 열이 주위에 방출되었다라고 했으니까 Q는 마이너스 93줄이 되겠습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는 W 더하기 Q가 되니까 플러스 47줄 플러스 마이너스 93줄 하면 마이너스 46줄로 내부 에너지는 46줄만큼 감소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호가 중요하니까 꼭 연습을 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반응 두 개의 물 수증기 분자가 두 개의 수소 기체 분자와 한 개의 산소 기체 분자로 나누어지는 반응이 델타 H가 플러스 483.6kJ/몰인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온도에서 외부 압력 1atm에 대해 부피가 32.7L만큼 증가하였다면 이 반응의 델타 U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죠. 이런 문제를 푸실 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하나씩 수식이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한가요?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델타 V는 부피가 증가했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32.7L가 될 것이고, 델타 U를 물었는데, 그러면 델타 U, 델타 H, P 이 네 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네 개의 변수들을 연결할 수 있는 식은 델타 H는 델타 U 더하기 P 델타 V가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건 델타 U니까 델타 U는 델타 H 마이너스 P 델타 V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483.6kJ/몰 빼기 1atm 곱하기 32.7L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지금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 값을 바로 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뒷부분을 킬로줄 단위로 바꿔보면은 1리터 atm이 101.3줄이니까 32.7리터 atm은 킬로줄 단위로 표현하면은 3.31kJ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U는 대략 플러스 480.3kJ/몰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번 일정 압력 열량계에서 압력이 일정한 열량계에서 35.6도씨의 메탄올 25.95g 시료를 24.7도씨의 에탄올 38.65g의 시료에 가하였다.
합친 액체의 최종 온도가 28.5도이고 열량계의 연료량이 19.3줄/도씨면 메탄올의 비열은 얼마인가 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번역을 하면서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1번 용기에 메탄올을 35.6도씨의 메탄올 25.95g이 있는 거예요. MEOH 메탄올.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열량계에 넣어주는데, 열량계는 더 크게 그릴게요. 똑같은 파란색으로 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녹색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열량계에 에탄올이 담겨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38.65g이고 24.7도 이게 이제 에탄올 ETOH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 메탄올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이제 요게 열량계죠.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열량계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 하면 두 개가 이제 섞였죠. 메탄올이랑 에탄올이 이렇게 섞였는 게 최종 온도가 28.5도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메탄올의 비열을 물은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메탄올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더 높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메탄올에서 에탄올과 열량계 쪽으로 열이 전달돼 나갈 거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메탄올이 잃어버린 열량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MEOH는 지금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질량과 온도 변화 그리고 비열을 이용을 하면 되니까 SM 델타 T를 쓰면 되고 S MEOH M 그리고 메탄올의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하면은 메탄올의 비열은 모르고 질량은 25.95g이고 온도 변화는 나중 온도 28.5도씨에서 처음 온도 35.6도씨를 빼주면 되니까 28.5 빼기 0.6C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요 값은 사실은 지금 요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에탄올과 열량계가 얻게 된 열량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거를 해보면 에탄올의 경우에는 비열이 뒤에 테이블을 찾아보시면은 2.46줄/g 도씨가 되고 질량은 38.65g이었죠. 그리고 온도 변화량은 나중 온도 28.5도씨에서 24.7도씨를 뺀 값이 ETOH 에탄올이 얻은 열량이 될 것이고 열량계가 얻은 열은 지금 열량계의 경우에는 연료량 C가 주어져 있죠. 19.3줄/도씨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19.3줄/도씨 곱하기 역시 똑같은 온도만큼 변했겠죠. 그죠? 그 열량계의 온도가 초기에서 이만큼에서
28.5도씨로 올라갔으니까 열량계 부분은 이렇게, 열량계가 얻은 열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이게 계산을 해보면 434.3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에탄올과 열량계가 얻은 열량은 전부 메탄올이 잃은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메탄올이 잃은 열량의 절대값이 434.3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값이랑 요 값을 등식을 놓고 풀면은 메탄올의 비열은 2.36줄 퍼 도그램이 된다는 것을, 줄 퍼 그램 도씨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풀어보시고 17번입니다. 17번은 다음과 같은 연소열로부터 세 물질의 연소열이 주어져 있네요. 첫 번째는 메탄올 CH3OH의 연소열로부터 일단 후딱 쓰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H가 마이너스 726.4kJ per 몰이고, 두 번째는 흑연 O2 가스 하면 CO2 가스가 되고, 이때 델타 H가 마이너스 393.5kJ per 몰입니다. H1, H2, H3라고 부를게요. H2 가스 수소 분자로부터 물을 만드는 이 연소 반응에는 델타 H3이 마이너스 285.8kJ per 몰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메탄올이 그 원소로부터 생성되는 반응의 생성 엔탈피를 구하시오. 그래서 이건 사실 반응식을 안 줘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어야 돼요. 탄소는 가장 안정한 형태가 흑연이기 때문에 반응물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수소의 경우에는 가장 안정한 형태가 수소 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산소는 가장 안정한 형태인 산소 분자 형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헤스의 법칙을 쓰라는 말이죠. 헤스 법칙. 그래서 요 세 가지 반응 1번, 2번, 3번을 이용을 해서 마지막 식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2번 반응은 그대로 가져가야겠죠. 흑연이 등장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고 둘 다 한 개씩 1개수비 하나로 등장하기 때문에 일단 델타 H2는 그대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반응식으로 그냥 이야기를 합시다. 두 번째 반응식은 그대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소 기체가 어디서 등장하는지를 보면은 수소 기체는 두 개가 필요한데 2몰이 필요한데 3번 반응식에서 등장하죠. 그래서 3번 반응식에 2배를 한 다음에 3번 반응식에 이렇게 2배를 한 다음에 2번과 3번을 더해줘야겠죠, 그죠? 흑연이랑 H2가 같은 사이드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해줍시다. 그렇게 하면은 반응식을 써보면 그라파이트 흑연 더하기 H2배의 수소, 그 다음에 산소도 두 분자, CO2 가스에 두 개의 수증기,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3번식의 2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은 델타 H가 2번식의 델타 H 더하기 3번식의 델타 H의 2배를 한 것을 더한 합이 요 새로운 반응식의 델타 H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요 식이랑 우리가 필요한 마지막 식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 메탄올이 필요하죠, 그죠? 메탄올이 등장을 해야 되고 그 메탄올은 바로 첫 번째 반응식에 등장하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는 프로덕트, 생성물로 메탄올이 필요한데 주어진 식은 반응물 쪽에 있죠. 그래서 이 식을 뒤집어 줍시다. 뒤집어 주면 마이너스 1번식인데 뒤집으면 CO2 가스 더하기 2개 H2O 리퀴드 그 다음에 CH3OH의 리퀴드 2분의 3 O2 가스. 이거 반응식 위에 걸 4번, 5번이라고 한다면 5번은 마이너스 델타 H1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두 식을 이제 더하면 되겠죠. 우리가 필요한 게 그라파이트 2개의 수소 분자, 그 다음 여기 메탄올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두 식을 더했을 때는 CO2, CO2 사라지고 H2O, H2O 여기서 리퀴드네요, 그죠? 여기서 리퀴드부터 잘못 썼네요. 여기도 리퀴드겠죠, 그죠? 액체 상태의 물이죠. 네, 이렇게 하고 나고 그다음 요거 하면 2분의 1 O2만 남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요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 반응식의 델타 H는 4번식에서 5번식을 뺀 값이 되니까 델타 H4 빼기 델타 H5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H1, 2, 3로 표현을 해보면은 H4는 2 더하기 델타 H2 더하기 2배의 델타 H3이 되고 그리고 더하기죠, 그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많이 하네요. 지금 우리 두 식을 더했죠, 그죠? 그래서 더하기 델타 H5인데 델타 H5가 마이너스 델타 H1이니까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38.7kJ이 얻어지겠습니다. 헬스 법칙이 이게 사실 좀 알고 나면 쉬운데 이거를 제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복습을 꼭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문제는 25번입니다. 25번 표준 생성 엔탈피로부터 다음 반응의 델타 H를 구하시오. 그래서 어떤 반응이냐면 핵산 무슨 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 분자식이 이런 걸 가지는 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C6H12에 9개의 산소를 붙여 연소를 시켰을 때 6개의 CO2 분자와 6개의 액체 상태의 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C6H12 리퀴드 상태의 생성 엔탈피가 표준 생성 엔탈피가 마이너스 151.9kJ/몰이라고 할 때 요 반응의 델타 H를 계산하라는 거죠. 반응의 델타 H를
생성 엔탈피로부터 구하는 방법은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다 더한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죠.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다 빼주면 되겠죠. 이걸 리액턴트입니다. 그러면은 식을 써보면은 생성물 쪽에는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이 있으니까, 액체 상태에 물이 있으니까 6 곱하기 델타 HF0 CO2 가스에다가 6개의 델타 HF0 H2O 리퀴드를 해주면 요게 이제 생성물 쪽이 되겠고, 반응물 쪽은 빼기 하면 되겠죠. C6H12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1 곱하기 델타 HF0에 C6H12 리퀴드 상태 더하기 9개의 델타 HF0 O2 가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문제에서는 요 값들이 안 주어져 있는데, 값들을 찾아보면은 이거 표준 테이블이 다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돼요. 우리 교재에도 다 있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다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한번 값을 적어보면 393.5kJ/mol 더하기 6 곱하기 물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85.8kJ/mol이 되겠고, 요 값은 문제에서 줬죠. 마이너스 100 얼마였죠? 151.9kJ/mol. 그 다음 이 값은 안 주어졌고 테이블에서 찾아보면 얼마일까요? 이거는 산소 원자의 가장 안정한 형태는 0이겠죠, 그죠? 그래서 9 곱하기 0. 이렇게 해서 푸시면 답은 마이너스 3924kJ/mol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풀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숙제 문제는 다 된 것이고, 이제 추가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33번. 다음 자료로부터 일단 쓰고 돌아올게요. 네, 이렇게 세 개의 열화학 반응식을 주고 마지막에 있는 요 반응의 델타 H를 계산하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헤스 법칙을 쓰는 문제겠죠, 이것도. 그래서 헤스 법칙을 쓰면 되는데,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HBr 생성물은 세 번째 반응식 1, 2, 3을 붙여줍시다. 세 번째 반응식에 있고, 일단 3번을 가져와야겠죠. 3번을 가져와야 되는데, 보면은 개수가 2에서 1로 줄었으니까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반응이랑 두 번째 반응식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수소 원자와 브롬 원자가 생성물 쪽에 있고, 전부 개수가 2가 곱해져 있죠. 그 2분의 1을 역시 해야 되겠죠. 하는데 뒤집어야 되니까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1번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표현이 조금 헷갈리나요, 그러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반응들이 3번 식을 나타내는 건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놓을게요. 실제 결과가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1번식에 뒤집은 다음에 2분의 1을 곱하면 G 2분의 1 H2G가 될 거고, 이때 델타 H는 뒤집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고 2분의 1 델타 H1 이렇게 되겠죠. 요거 했고, 두 번째는 브롬 원자에서 2분의 1 Br2 가스, 이때도 역시 마이너스 2분의 1의 델타 H2가 될 것이고, 세 번째 반응은 2분의 1만 해주면 되니까 2분의 1 H2 가스 더하기 2분의 1 Br2 가스가 HBr 가스가 되는 것이고, 2분의 1 델타 H3이 되겠습니다. 세 개를 다 더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다 더해주면 이렇게 다 없어지니까, 그러면 H 원자, Br 원자가 HBr 가스가 되고, 이때 델타 H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델타 H1 마이너스 2분의 1의 델타 H2 더하기 2분의 1의 델타 H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값은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이게 계산을 제가 해놨었는데, 네. 값이 마이너스 350.7kJ/몰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아마 34번이 이번 단원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실제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계산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잘 살펴보시고 뭐 스스로도 꼭 연습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여러분들 평가할 때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 지표를 제공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풀어봅시다. 에탄올 C2H5OH와 에탄올과 그 다음에 휘발유 모두 옥테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C 탄소 8개, 수소 18개. 둘 다 자동차 연료로 쓰인다. 휘발유가 갤런당 2.2달러의 가격으로 팔린다면, 달러당 동일한 열량을 제공하려면 에탄올의 가격은 얼마가 되어야 하겠는가?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밀도와 표준 생성 엔탈피를 줬습니다. 그래서 옥테인의, 이게 이제 옥테인인데, 옥테인의 경우에는 밀도가 0.7025 그램 퍼 밀리리터가 되겠고, 표준 생성 엔탈피는 마이너스 249.9kJ/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탄올의 밀도는 0.7894g per 밀리리터이고, 표준 생성 엔탈피는 마이너스 277.0kJ/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갤런은 3.785리터입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은 달러당 동일한 열량, 중요한 포인트인데, 동일한 열량을 제공을 하려면은, 그럼 각각의 그 연료가 태워졌을 때 얼마나 열을 방출하는지를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럼 옥테인이 연소될 때 반응식을 한번 써보면,
그리고 이거를 균형 반응식 맞춘 걸 바로 써봅시다. 산소랑 반응을 해가지고 가스가 생기고 두 액체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결국 이 반응의 델타 H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표준 생성 엔탈피 값으로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앞에 문제에서 우리가 요런 바로 앞은 아니군요. 25번에서 요 반응의 델타 H를 표준 생성 엔탈피에서부터 구하는 거 했었죠. 생성물에서 따로 우리가 자세하게 적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5470kJ/몰이 되겠습니다. 즉 옥테인 한 몰을 연소시키면 5470kJ의 열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1몰을 기준으로 삼은 것인데 우리가 지금 가격을 1갤런당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갤런에 옥테인을 태웠을 때 열량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래야지 비교가 되니까. 그럼 1갤런을 계산해보면 1갤런이 지금 부피로 주어진 것을 질량으로 바꾼 다음에 몰수까지 바꿔야 되는 좀 복잡한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1갤런은 3.785리터라고 했고 그러면은 요만큼의 부피를 차지하는 옥테인의 질량은 부피 곱하기 밀도가 될 테니까 3.785리터 곱하기 밀도는 0.7025 ml 분의 g이 되죠. 그러면 1갤런의 옥테인의 질량은 3.785 곱하기 0.7025 해서 2.659kg이 되겠습니다. 단위가 조금 헷갈리시나? 이게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1리터가 1000ml라는 사실, 1kg이 1000g이라는 것만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도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옥테인의 몰수를 계산을 하면 몰수는 2.659kg이 몇 몰인지를 보려면 옥테인은 분자량이 114g/몰이니까 요걸 계산하면 0.659 곱하기 1000 나누기 114.114 23.3몰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은 1몰을 태웠을 때 5470kJ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23.3몰을 태우면 1갤런당 발생하는 열량은 1.27 곱하기 10의 5승 kJ이 되겠습니다. 1갤런당 옥테인은 이만큼의 열을 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에탄올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에탄올의 경우에는 연소 반응식이 C2H5OH 리퀴드에 균형 반응식을 바로 쓸게요. 3개, 2개 CO2 가스, 3개의 H2O 리퀴드 이렇게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서 이 반응의 델타 H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367
킬로줄 퍼 몰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부피를 질량으로 바꿔서 몰수로 간 다음에 전체 열량 Q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1갤런을 계속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1갤런에서 출발을 하면 3.785 리터가 되고, 그럼 질량은 부피 곱하기 밀도니까 3.785 리터 곱하기 에탄올의 밀도가 0.7894 그램 퍼 밀리가 돼서, 이걸 계산하면 2.99 kg이 됩니다. 그러면 이 2.99 kg은 에탄올 몇 몰에 해당하냐 하면은 2.99 kg 나누기 에탄올의 몰 질량이 46g이니까 0.99 곱하기 46을 하면 65몰이라고 얻어지네요. 그러니까 1몰을 태웠을 때 1몰을 태우면 1367kJ이 얻어지니까 65몰을 태우면 곱하기 65를 해주면 되죠. 여기에 해주면 1갤런 즉 65몰의 에탄올을 연소를 시키면 얻게 되는 열량은 8.87 곱하기 10의 4승 킬로줄이 됩니다. 그러면 두 서로 다른 연료 1갤런을 태웠을 때 에탄올은 이만큼의 열을 방출을 했고, 그 다음에 옥테인의 경우에는 앞 페이지를 보면 1.27 곱하기 10의 5승 킬로줄의 열을 방출을 했죠. 그래서 요게 2.2달러라고 했으니까 비례식을 세워서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서 풀면 x는 1.54달러가 되겠습니다. 갤런당 옥테인은 2.2달러, 에탄올은 1.54달러에 팔면은 서로 다른 연료지만 달러당 제공하는 열의 양은 같아지는 것입니다. 네, 꼭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를 권유해 드리고, 우리는 3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5번은 액체 증발열 델타 H 증발은 액체 1g을 그 끓는 점에서 증발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다. 어떤 실험에서 액체 질소 N2 리퀴드 60g을 이제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씨예요. 굉장히 낮은 온도죠. 이것을 55.3도씨의 물 200g이 들어있는 스티로폼에 부었다. 물의 최종 온도가 41도씨가 되었다라고 하면 액체 질소의 몰당 증발열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여기에 물이 55.3도씨에 물이 여기 담겨 있는데, 여기에다가 액체 질소를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처음 온도도 그렇고 나중 온도도 그렇고 물의 처음 온도와 나중 온도 전부 다 이 질소의 끓는 점보다 굉장히 높이 있죠. 그러니까 질소는 들어가는 족족, 여기 들어가는 족족 다 증발돼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액체 질소가 증발해서
기체 질소가 될 때 필요한 어떤 열량이 있을 텐데, 증발이 필요할 텐데, 이 에너지는 전부 다 누구한테서 공급이 되냐 하면 바로 물에서 공급이 되겠죠. 물이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열을 뺏기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물이 얼만큼의 열을 뺏겼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결국 N2가 질소가 얻은 열량은 물이 잃은 열량과 똑같은데, 물이 잃은 열량을 계산을 해보면 SM 델타 T로 계산을 하면 되니까 4.184 줄 퍼 그램 도시 200g, 온도 변화는 41도 빼기 55.3도를 하면 41 빼기 55.3도씨를 해주면 총 마이너스 11,966줄이 됩니다. 즉 이만큼의 열을 질소 액체가 얻어서 질소 기체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 질소가 60g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몰당 증발열을 알고 싶잖아요. 1몰 증발시키는데 얼마나 델타 H가 필요한지를 알고 싶으니까 60g이라고 하는 것은 60g은 N2의 몰질량 28g으로 나눠주면 이게 2.14몰이라서 그러면 2.14몰을 증발시키는데 11,966줄이 필요했으니까 1몰에는 얼마가 필요하겠다라고 계산하면 5.59 kJ/몰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을 해야 되는데, N2의 온도 변화는 없다라고 해야겠죠. 그죠? 지금 오로지 물이 잃은 열량은 N2의 상변화,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데에만 쓰였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37번 초기 부피가 0.05리터인 기체가 0.5리터로 팽창하였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기체가 팽창하였을 때 기체가 행한 일을 구하시오. 환산인자 1리터 ATM은 101.3줄이다 라고 주었고, 일단 델타 V부터 먼저 구해놓고 들어가면 나중 부피 빼기 처음 부피를 하면 되죠. 그냥 델타 V는 플러스 0.45리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진공에 대하여 행한 일을 계산하라 라고 하면은 뭐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을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안에 이제 기체가 이렇게 차 있는 거고 스토퍼가 여기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팽창을 했으니까 요게 이렇게 이제 뒤로 밀려나는 게 되는데, 이쪽이 진공이라고 하면은 텅텅 비었는 거예요. 바깥쪽은. 이쪽은 텅텅 비어서 압력이 0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일은 마이너스 P 델타 V라고 했었는데 압력이 0이니까 델타 V가 0.45를 곱해도 이 값은 그냥 0이 되겠습니다. 즉 압력이 반대쪽에 걸려있지 않으면은 기체가 자유롭게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도 팽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B번, 두 번째 조건은 0.2 atm이라는 압력이 걸려 있으면 W는 마이너스 P 델타 V인데 외부에서 0.2 atm이 걸려 있고 곱하기 0.45리터를 곱해주면 그게 곧 마이너스 0.09
리터 ATM이 되고 줄 단위로 환산해주면 9.1줄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죠, 그죠? 그 개념이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그 다음으로 42번을 풀어보면 298 켈빈의 일정 부피 통 열량계에서 일정 부피 나프탈렌 C10 H8 1.034g을 태웠더니 41.56kJ의 열이 방출되었다. 이 반응의 몰당 델타 U와 W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뭐 잘은 몰라도 W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정 부피라고 했기 때문에 P 델타 V가 0이죠, 그죠? 이 값은 그냥 바로 0이 되겠습니다. 0줄이죠, 그냥. 그러면 우리가 그 측정한 이 열량 Q는 오로지 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에 투입이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1.034g이 이만큼의 열을 줬으니까 요게 몇 몰인지만 알면은 우리가 비례식을 세워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1.034g은 나프탈렌의 몰 질량이 대략 뭐 한 128g 정도 된다고 했을 때 탄소를 12로 두고 수소를 1로 두면 이게 대략 0.008몰 정도 되니까, 그러면 0.008몰을 태웠을 때 41.56kJ이라고 하면 몰당 델타 U는 1몰일 때 값을 계산하면 되니까 대략 5195kJ/몰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화합물로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례식을 쓸 수 있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43번을 풀어보면 불순환 포도당, 뭔가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거죠. 4.177 시료를 연용량 C가 19.65kJ/도시인 일정 부피 열용량계에서 태웠더니 온도가 델타 T가 플러스 3.134도씨만큼 올라갔다. 시료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질량 백분율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죠. 여기서 가정은 불순물은 연소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부피 변화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델타 H가 곧 델타 V처럼 보이네요. 델타 U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거냐 하면은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포도당 1몰을 연소시켰을 때 열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이런 열용량계에서 온도가 이만큼 올라갔다는 것은 열용량을 봤을 때 얼만큼의 열이 방출되었는지를 계산을 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1몰의 연소열이랑 실제 발생한 실제의 열량을 계산하면은
실제 1몰이 이만큼이 태워지면 이만큼의 열이 나와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안 얻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는 불순물이다. 나머지 질량만큼은 불순물이다라는 것을 계산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의 연소열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면 포도당의 연소열은 더하기 바로 그 균형 맞춤 반응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반응의 델타 H는 우리가 표준 생성 엔탈피로부터 계산을 할 수 있죠. 계산을 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2801kJ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몰의 포도당을 연소시키면 이만큼의 열이 나온다라고 했죠. 근데 실제로 얻은 열량은 얼마냐 하면 C 델타 T로 계산을 하면 이게 대략 61.58kJ 정도가 되네요. 그냥 1몰이 있으면은 2801kJ를 방출을 하는데 그럼 몇 몰이 있었길래 61.58kJ 밖에 방출을 못했을까 계산하면 X는 0.021몰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이 안에는 포도당이 0.021몰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포도당 0.021몰은 몇 g입니까? 포도당의 몰 질량이 대략 180g 정도라고 했을 때 들어있는 양은 한 3.9g 정도가 되나요? 네. 제가 이거를 계산을 쭉 해놓은 걸 보고 있어가지고 한 3.9g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순도가 굉장히 높다는 말이에요. 그죠? 전체가 4.117g이었는데 그 중에 3.9g이 포도당이었으니까 순도는 대략 96% 정도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7번으로 가서 연료량이 496J/도시인 일정 압력 열량계에서 0.2몰 농도의 수산화 바륨 50ml와 0.4몰의 질산 50ml 두 용액을 섞었다고 합니다. 두 용액의 초기 온도는 둘 다 22.4도씨이고 섞인 용액의 최종 온도는 얼마일까라고 물은 거죠. 단 여기서 가정은 용액과 물의 비열은 같다고 가정하고 1몰의 중화 엔탈피는 마이너스 56.2kJ/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온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알려고 하면 그럼 지금 연용량을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전체 열량 Q는 C 델타 T라는 식을 이용을 해서 요거를 계산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먼저 Q를 계산을 해야 되고 Q를 계산하려고 보니까 지금 중화 반응이 일어나니까 중화 반응에서 일어나는 열을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을 생각을 해보면 H 플러스 AQ에 OH 마이너스 AQ를 섞어가지고 H2O 물이 형성이 되는 반응을 의미를 하니까 각각의 양성자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몇 몰씩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양성자의 경우에는 밑에다 써볼게요. 여기다 쓸까요? H 플러스의 경우에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 0.05리터 곱하기 1이죠. 질산 하나 녹을 때마다 H 플러스 한 개씩 나오니까 그러면 그 말은 0.02 몰이라는 이야기고 OH-의 개수는 0.2몰 곱하기 0.05리터 곱하기 여기서는 수산화 바륨 하나당 OH가 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면 0.02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두 개 다 동시에 소모돼서 반응이 종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몰이 반응을 하면 56.2kJ이 방출이 되는데 0.02몰이면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이게 대략 1.124kJ이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럼 여기에서 발생한 이 모든 열이 결국 어디에 쓰였냐 하면은 열량계의 온도를 높이는 데 쓰이고 또 이 안에 들어있는 액체들의 열을 올리는 데도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량계가 얻은 열은 C 델타 T로 계산할 수 있고 액체가 얻은 열은 SM 델타 T로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혼합 액체의 비열이 물의 비열과 같다라고 한 것은 줬는데 사실 질량 정보를 안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질량도 그냥 1g per 그러니까 밀도가 1g per ml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사실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496줄 곱하기 델타 T 더하기 SM 델타 T인데 S는 물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4.184줄 per 그램 도씨이고 질량의 경우에는 100ml니까 그냥 100g이라고 하고 델타 T 그래서 요 값이 합이 1.124kJ가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델타 T는 1.23도씨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 그 말은 최종 온도는 22.4 더하기 1.23도씨 해서 23.6도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봅시다. 57번. 아세틸렌은 탄소와 칼슘을 물과 반응시켜서 만든다. 이 반응의 반응식을 쓰시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CA 탄산 칼슘 아니죠. 탄소와 칼슘에다가 물을 더했더니 생성물로 C2H2 아세틸렌 기체가 생기고 여기서 생성물이 이제 수산화칼슘이 생긴다는 걸 따로 안 줬네요. 근데 수산화칼슘이 생깁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뭐 시험이나 과제 문제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들은 항상 다 지적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반응식을 맞춰보면은 그냥 여기에다 2를 곱하면은 되죠,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번 CaC2 74.6g으로부터 CaC2 74.6g으로부터 아세틸렌의 연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 열량은 얼마인가? 갑자기 아세틸렌의 연소는 우리가 반응식을 안 썼죠. 한번 써봅시다. C2H2 가스에 여기에 산소를 더하는 거죠. 산소를 더하는 거고, 그러면 결과물로 CO2 가스와 액체 상태의 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앞에 A, B, C, D 이렇게 개수 쓰는 거 있었죠. 임의의 개수를 써서 맞춰보면은 2대 5대 4대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반응 개수로부터 우리가 델타 H는 생성 엔탈피 프로덕트에서 반응물을 빼주면 되고, 물론 이때 개수를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4 곱하기 CO2, 2 곱하기 H2O 리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마이너스 2599kJ이 되고, 그러면은 CaC2 74.6g이라고 하는 것은 CaC2가 총 몇 몰이냐 하면 CaC2 Ca가 원자량이 40이고 탄소가 10이니까 요렇게 하면 대략 1.16몰이 나오네요. CaC2 1.16몰을 태우면 C2H2도 역시 똑같은 1.16몰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개수비가 1대 1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CaC2가 1.16몰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요 반응식을 봤을 때 2몰의 CaC2를 태웠으면 2599kJ를 얻는다고 했으니까 1.16몰일 때는 이만큼 얻을 거다라고 비례식을 세우면 비례식에서부터 1510kJ의 열을 얻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 응용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기본 개념들 개수 맞추고 그 다음에 질량 같은 걸 줬을 때 몰수로 바꾸는 것들 뭐 이런 기본기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뭐 이 열을 응용시키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숙제 문제들을 꼭 공부를 해 보시고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또 따로 저에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